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후에 공장 하나 누가 또 입찰 보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담하고,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공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경매가 넘어갔답니다. 그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담도 뭐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또 삶이 다양하듯이 또 사연도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내가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거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오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대 배우자한테 뭔가 내가 잘해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상대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 관계가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생 빌라입니다. 이 건생 빌라라면 우리가 이제 빌라가 있죠. 이런 빌라가 있으면 1층은 통상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요즘 많이 되죠. 주차장 2층, 3층, 4층, 5층 이랬는데, 요 한 개 층을 용도를 주택으로 안 하고 뭘로 한다?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합니다. 왜?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층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안 해도 됩니다. 39평까지를 건축 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생 빌라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정상적으로 주택으로 계신 분 입장에서는 2층 건생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면 땅은 똑같은 땅에서 내가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어떤 데는 가보면 이 건생 빌라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주차 어디에 해야 됩니까? 밖에다가 거주자 우선지역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하는데, 여기도 당첨이 돼야지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든지, 때로는 내가 낙찰받아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들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낙찰받았는데 때로는 내가 매입을 했는데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불법이잖아. 그렇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다 보면 내가 항상 어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한테도 어뢰 위치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 되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세 자금 대출이 또 안 돼요. 왜?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월세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 전략에서 이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조차도 기회 비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겠죠.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기니까 오늘은 단순하게 이런 건생 빌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버리면 평수가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건생 빌라를 가져갈 필요성이 없다. 투자를 해서 괜찮은 건생 빌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면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위반 건축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찾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마음의 준비, 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노란 딱지로 걸려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현장 가서 보다 보면 위반 건축물은 안 걸렸지만 현장 가서 보니까 걸릴 수 있는 게 있죠. 불법으로 확장해놨다든지 베란다를 이제 확장해서 판넬로 덮어놓은 게 엄청 많잖아. 1조 4성권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걸리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지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걸리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평생 납부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가보면 방을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방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원상복구하면. 이런 걸 누가 신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성사진에서 걸린 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원상복구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방 3개짜리가 하나가 없어지고 투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매도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반 건축물이나 때로는 걸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예정된 물건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기준이 19년도 4월 기준으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9년 4월이라는 게 부과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걸린 날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18년 10월 달에 걸렸다 하더라도 부과된 거는 19년 4월 이후가 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들은 평생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5회 납부로 끝나지만 19년 4월 이후로 부과된 거는 평생 납부해야 된단 말이야. 원상복구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잘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뭐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축 빌라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건생 빌라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엑시트 할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얘는 돈이 문제잖아.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축급 빌라들이 경매도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세입자 맞췄다가 대항력 포기한 물건도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6억 주고 했습니다. 한 3년 지나서 이게 경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얼마 정도 받을까요? 분양을 6억 정도 했는데 낙찰을 얼마 정도 받을까요? 3억대 받아요. 3억대.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서 4억 사이에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거는 약 4억 중반에 매도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양을 6억 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는 6억 주고 분양 받으신 분 있겠죠? 근데 우리는 3억 5천에서 한 4억대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매도할 때는 한 4억 5천에 매도해요. 그럼 6억 받은 사람은 언제 그 가격이 복구가 될까? 10년 정도 지나면 복구한다 얘기예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의 낙찰을 받고 한 4억 5천에 매도했다 치자. 그러면 4억 5천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투자 아니면 매입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4억 5천에 매입을 했다가 6억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면 안 된다? 신축 빌라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축 아파트는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신축 아파트를 좋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축 빌라도 괜찮은지 알고 그걸 들고 오시는 분 너무 많아요. 왜? 현장 가니까 신축 빌라를 원래 이 분양을 6억 5천 했는데 5억 5천 안 돼. 1억이나 저렴하게 해준대.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1억이 수익이 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빌라는 경매로 매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가격이 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은 경매로 취득하면 너무 좋지만 완전 상승기가 되어버리면 경매로 취득하나 아니면 현장 가서 그냥 매입을 하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때로는 다 가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매로 취득해야지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는 차익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분양은 거의 많이 날 때는 한 2억 정도 차이 나요. 제가 한 달 전이었나 2달 전이었나 양천구 쪽에 임장을 갔는데 분양을 6억 5천 했대요. 신탁 물건인데 금액이 2억 9천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옆집을 봤는데 이 사람이 5억 몇천에 분양가에서 너무 저렴하게 자기는 매입했다고 만족도가 너무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금액이 우리 2억 9천에 나와 있는지 알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그분 입장에서 난리 나겠죠. 사기당했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 6억 5천 또 분양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시장이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축 빌라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건생 빌라 위반 건축물은 방법이 있지만 이 친구는 방법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축 빌라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308000 재개발 빌라입니다. 왜 하면 안 될까요? 재개발이라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멋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재개발하면 나중에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그냥 부동산 가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도 3080 재개발 있고 또 신석통합기획 있고 또 모아타운 있고 역세권 시프트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해도 되지만 뭐 하면 안 된다? 3080 재개발 빌라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여기는 내가 매입을 하는 순간 때로는 경매로 낙찰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 청산당하는 거예요. 언제 줄지도 몰라요. 입주할 때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조합이 설립할 때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3080 재개발은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이런데 내가 거주하다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 받는지 알고 매입했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이사 나가래. 이사 나가니까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080 공공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신축급 빌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신축 빌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청산 당하기 싫으시면 3080 공공재개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에 갔는데 신축 빌라가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권리 산정일을 따져야 된다고. 그 권리 산정일 전에 착공계가 들어가야 돼요. 기준이 뭐냐면 건물이 완공되는 그 기준은 아니고 허가받은 거, 착공계가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를 잡는데 2021년 9월 23일 기준으로 그 전에 건축물의 대장 보면 착공일 허가일이 있어요. 착공일 기준으로 그 전이라 그러면 신축급 빌라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또 신속통합개발 그리고 공공 말고 민간 재개발도 권리 산정일이 언제인지 때로는 착공계가 그 전에 들어갔는지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 당한다. 오래된 빌라들은 아무 상관없겠죠. 뭐 신축급 빌라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과거에는 재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워낙 이슈가 되고 수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다세대 빌라를 막 짓는 거예요. 원룸식으로. 때로는 다 건생으로 만들어 놓고 막 분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피를 주고 막 살려고 했어요. 그만큼 이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기존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나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까? 이익이 됩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조합원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권리 산정일을 만들어 놓고 쪼개기라든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 가시면 신축 빌라라고 혹하지 마시고 권리 산정일 기준 그 전에 착공했는지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알았죠? 이렇게 5가지만 조심하신다 그러면 빌라 투자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5가지.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도 돼요. 물론 이 안에서도 테크닉만 발휘하면 수익 날 수 있는 물건도 사실 너무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조금 피하시고 1번, 2번, 3번 정도 해보시고 내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건생빌라, 위반건축물, 신축빌라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요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요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이 5가지만 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결론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시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그냥 투자하실 때는 나의 현금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피하겠죠. 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요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거의 90% 성공하는 빌라 투자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산정일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그거는 네이버 형님한테 검색해 보십시오. 아니면 서울시의 사이트 보면 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몽땅 형한테 물어봐도 다 알려줍니다. 신축이라면 몇 년 정도일까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양하는 거, 때로는 미분양되어서 하는 거, 이런 신축 빌라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신축 빌라는 일반 매매로 구입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매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도도 잘 되는 게 뭡니까? 신축 빌라예요. 남들은 6억 5천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지만 우리는 3억 5천에서 4억에서 낙찰 받고 내가 매도한다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차익을 먹을 수 있어요. 예정 빌라 사서 마음이 힘이 드네요. 괜찮습니다. 예정 물건이지만 방법은 있겠죠.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또 오늘은 전문가반 수업이 있어가지고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수업을 해야 되고 5시 반 이후에 또 상담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